안녕하십니까.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병현입니다. 오늘 발제 말씀도 잘 들었고요.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발표도 다 하시고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가 재생의료 기술 개발이 빨랐고 상용화도 빨랐고 그런데 과연 기술 수준의 측면에서 과연 기술 수준이 더 앞서 있어서 제품 상용화가 빠르고 시장이 빨리 열렸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뿐만 아니고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새로운 기술이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기술 개발 과정이 좀 오래 걸렸죠. 그러면서 인허가는 늦게 간 대신에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좀 차세대 기술의 허가 과정들을 같이 움직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 초기 제품을 상용화를 빨리 하다 보니까 뒷단에 그런 더 고급 기술들에 대한 상용화 트랙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외국 기술도 아직은 초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iPS셀이나 또 유전자 강의나 이런 소위 말해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이런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없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분야 연구자로서 오랜 기간 제 연구도 하고 또 다른 연구자분들 개발하시는 걸 보면은 좋은 기술들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유전자 가이도 툴젠 서울대 김진수 교수님이 개발하셔가지고 최초의 기술은 아니지만 또 좋은 기술을 확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기술들이 제품화되는 거의 문제는 원천 기술 개발에 있기보다는 결국 중개 연구에 있다. 우리나라도 중개 연구 부르짖은 지가 오래됐고요. 또 많은 투자는 했는데 문제는 저는 그 중개 연구가 주로 기술을 상용화 시키는데 자금 지원하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개 연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고 과제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약품은 규제적인 측면이 있죠. 제도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제도는 그대로 있고 중개 연구에 대한 자금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구조가 됐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분절돼 있다. 한번 축적된 기술들이 파급 효과를 가지지 않고 개별 과제로서 끝나는 거죠. 기술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줄을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오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은 유전자 치료 쪽 기초 연구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세포 자체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좀 더 뒤처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리나라 그 재생의료 기술에 저희들이 로드맵 핵심 기술을 도출해서 로드맵도 많은 분야를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IP 현황은 보면 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수는 많은데 문제는 이 IP가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떤 시장 가치를 가지는 측면으로는 인용 지수라든지 또는 그 IP의 패밀리, 그러니까 이 연구자가 요걸 핵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을 딱 이렇게 쉐를 형성한다 그러나요? 그런 능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특허들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산업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게 그런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외국 기술과 필요한 거는 좀 이렇게 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재생의료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버릴
필요는 우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재생의료는 대표적인 융합기술입니다. 조금 전에 전세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세포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기술이 있고 어떤 치료에 타겟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걸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자기가 정말 강점이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럴 벡터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셀라인을 아주 뭐 어떤 셀을 갖고 오든 나는 셀라인을 충분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진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원천 기술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거의 외국에는 재생의료의 파이낸스가 M&A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M&A가 거의 없어요. IPO 상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투자자들한테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 이분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살펴보면은 M&A를 하려면은 그 기업의 가장 핵심 기술이 존재해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한 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치료제, 우리나라 재생의료 쪽에는 실은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은 안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기도 했고 그 마지막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술, 특히 이제 재생의료 쪽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천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봅시다. 카티라든지 최근 들어와서는 이 코로나 백신 mRNA를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쪽 치료제를 개발을 하더라도 상용화를 못합니다. 그 IP가 없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IP가 걸려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상품들을 그 제품들을 상품화하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업체들은 이게 이제 대학교랑 이제 기업이랑 잘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타겟 자체에 IP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치료제가 무엇이 되든 그 타겟을 사용하면은 IP 위반이 됩니다. 그런 원천 기술을 실은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조금 더 치중을 뒀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CMO 대기업 얘기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기업들은 일단 막말로 장치 산업을 좋아합니다. 대규모로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이 바로 발생되고 영업이익이 바로 발생되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적으로는 CMO, CDMO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앞단,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앞단 바이오보다는 뒷단 매니팩처링, 제조 쪽에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쪽이 리스크가 훨씬 덜하거든요. 왜냐? 내가 기술 개발 안 해도 되니까. 남이가 기술 개발 리스크 다 지어가지고 만든 거 우린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대기업들이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은 또 기통차게 잘합니다. 반도체든 LCD든 그게 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인데 그런 거를 상당히 글로벌 넘버원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바로 이 바이오 쪽에도 적용이 됩니다. 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바이오시밀러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이랑 실은 가보면은 공통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액터들부터 시작해서 클린룸부터 시작해서 그 프로세스 같은 게 그게 상당히 물론 다른 것도 상당히 많지만 공통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한 넘버원 수준인 기술들을 CMO, CDMO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바이오들 실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기로라기보다는 이 대기업들이 일단 제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그 앞단 파이프라인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찾을 때 국내 기업들은 거의 힘들 수가 있다고 봐요. 안 쳐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똑같은 기업이 보스턴이나 런던이나 옥스퍼드에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이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국내 업체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히 그 CMO, CDMO가 유럽이나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그런 게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화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게 해외 기업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걔네들은 이미 글로벌화 돼 있어요. EMA 임상을 하는 애들이고 FDA 임상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미 글로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런 해외 앞단 바이오들은 IP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원천 IP.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티라든지 뭐 코로나 그 LNP 같은 IP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만 인수하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상입니다.